안녕하십니까, 슈퍼베이비입니다. 최근에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왜 샘 뱅크먼 프라이드가 빗썸을 인수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NBC 뉴스에 따르면 이렇게 빗썸을 인수하려는 시도는 지금 막 생긴 게 아니고 수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파운더라던가 이 FTX가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역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네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거는 글로벌 거래소가 FTX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도 원래는 우리나라에 진출을 했었다가 그 브랜치를 좀 철수를 했었는데 그 17개월 만에 이 바이낸스 CEO죠, 창펑자오가 관심이 있다,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FTX 같은 경우에는 이 현물에서도 2위, 그리고 선물 랭킹인데요.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FTX는 이제 압도적인 2위입니다. 이런 글로벌 2위 업체가 우리나라 빗썸이면 제 느낌상으로는 이제 업비트가 1위고 이제 빗썸이 2위 이런 느낌인데요. 이런 2위 업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왜 그럴까 좀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후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오비 코리아 이제 한국 지점을 그냥 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바이낸스를 직접 한국에 론칭을 시켰었는데 이제 FTX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무난하죠. 가능만 하면은. 왜냐면은 한국 입장에서도 약간 보다 이미 빗썸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안 되고, 국가 입장에서도 새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좀 규제에 적응을 한 상태로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FTX가 빗썸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먼저 특검법 영향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 금융위가 2021년도인가요? 2020년 7월이네요. 그때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해야만 이제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때 살아남은 거래소는 원래는 4개였다가 이제 최근에 고팍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5개 한국 거래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거래소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엔 원화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진출에 성공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 원활하게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글로벌 거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글로벌 3, 4위권 아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을 좀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정권은 약간 친크립토 기조 성향을 보인다고 다들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전에는 ICO도 금지되어 있고 디파이도 사실상 많진 않죠. 이런 게 만약에 정책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하게 된다면 이 역시 무주공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ICO도 많이 해봤고 디파이도 많은 상품들을 좀 다뤄봤던 FTX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제 금융위가
국회에 제출했던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나눠져 있었던 그런 법을 합쳐가지고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벌써 이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 오랫동안 빠졌죠. 거의 7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 2만 1000불. 이에 따라서 거래소 이익도 많이 줄었을 테고, 왜냐면 볼륨이 좀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크립토 윈터 때 저평가돼 있을 때 인수를 하는 게 인수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죠. 사실 FTX는 원래 3에로 캐피탈이나 블록파이 이런 것을 파산해도 약간 쇼패팅을 했다 이런 뉴스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던 걸로 봐서 그동안은 하락 세력으로 조금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이게 이렇게 크립토 윈터를 또 역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인수에 나서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한 시사점이, 저는 일단 한국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FTX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한국 시장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지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크립토 시장에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다.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은 지금 안타깝게도 규제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일본 역시 원래는 자율 규제 쪽에서 있었다가 약간 거래소들이 계속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조금 규제 방향으로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쪽에서는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도 1만 불까지 빠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2만 불까지 빠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 근처가 아니냐라고 FTX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또 FTX 빗썸 인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리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